자, 이제 2편의 보험법규 편 마지막 편이고요. 민원사례 두 번째 편이 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완전 판매 얘기하면서 3대 기본 지키기, 그 다음에 모집 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들 중에 특별 이익 제공, 뭐 등등 여러 가지들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지문들을 읽어보시면 지문 안에 특이하게 다른 내용들, 금지하는 내용인데 정상적인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골라내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뭐 이런 내용들 뭐 이렇게 좀 읽어보면 이렇게 뭐 많은 부분 내가 다 봐야 돼? 이렇게 해서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요. 문제를 좀 잘 읽어보시는 거, 그런 것들을 좀 권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가 전체적으로 한 50문제가 출제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부족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뭐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당연히 시간이 부족해요. 근데 이제 대강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신 분들은 시간 안에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제가 시험 보러 가보시면 뭐 되게 일찍 풀고 나가시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뭐 많이 하신 분들은 그럴 수 있겠지만 만약에 혹시 뭐 많이 준비하지 못했다고 하셔도 너무 일찍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문을 좀 잘 읽어보시면 정답 고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문제를 푸시는데 요령을 좀 가지시고 풀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험 모집 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 자, 개선 노력, 기업적 측면, 보험 설계사 측면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이런 문제는 시험 문제에 거의 출제가 되지는 않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게 기업에서 하는 노력이냐 아니면 보험 설계사 측면에서 하는 노력이냐 요 정도는 구분해 보실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보험 설계사 입장에서 보는 기본 지키기나 윤리의식이나 니즈에 부합한 보험 설계를 해야 되는 거 이거 다 개인적인 입장이잖아요. 보험 설계사 개인적인 입장의 내용으로 느껴지잖아요. 이런 내용이 아닌 거가 기업적인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혹시나 보험 모집 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 개선 노력 중에 보험 설계사 측면의 노력이 아닌 것 이렇게 골라가 나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요 내용만 기억하고 계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쪽 부분에 대해서 만약 기업적 측면에 대한 노력이 아닌 것은 요 중에 하나를 내놓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요 둘 중에 요 부분 우리가 3대 기본 지키기나 윤리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 고객 니즈에 부합한 보험 설계를 해야 된다. 이게 보험 설계사 개인적인 측면에서 개선하는 노력이다. 그저 개인적인 측면에서 노력하는 걸로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정답을 고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앞서서 이제 우리가 뭐 보험업법 내지는 금융소비자 보호법, 금소법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모집 질서를 확립하는 노력이 있는데요. 실제는 두 번째 노력은 자율 규제입니다. 이거는 손해보험 업계 공동으로 해서 손해보험 공정 경쟁 질서 유지에 관한 상호 협정. 뭐 저희는 그냥 줄여서 그냥 상호 협정에 의해서 보험 회원사들이 이제 보험 협회를 기반으로 해서 손해보험 회사들이 서로 협정을 맺은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서로 위반할 경우에 앞서서 나온 내용들이에요. 뭐 특별이익을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모집 자격자가 아닌 사람들을 한다든지 아니면 승환 계약이라 그래서 있는 계약을 달리 이쪽으로 갈아타라고 한다든지 뭐 아니면은 경유,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계약을 다른 사람, 모집인이 자격이 없는 사람을 뭐 이렇게 경유해가지고 보험 가입을 시킨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들이 앞에서도 우리가 보험업법이나 금소법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있었죠. 특별이익 제공이라든지 무자격자에 대한 모집을 금지한다든지 아니면은 97조 보험업법 97조에서 정한 모집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러한 내용들을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처벌받는 게 아니라 상호 협정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제재금 뭐 보험회사에 대해서 또는 설계사에 대해서 보험회사에 대해서 제재금 뭐 영업 이런 제재금을 부여함으로써 그런 행위들을 못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보험회사들이 보험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제 보험회사 소속되어 있는 그런 설계사들이 그러한 영업을 할 수 없도록 그런 내용들을 협정으로 규정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자율규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율규제에서는 과태료도 없고 벌금도 없어요. 자율규제에서 나오는 용어들은 전부 다 제재금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제재금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일종의 제한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재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제재하는 그런 일종의 제재에 따른 벌금, 제재에 따른 과태료
라고 얘기해서 우리가 표현은 제재금이라고 한다.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겁니다. 제공하는 거는 이미 내가 준 거고요. 약속하는 것은 가입해주고 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유모차를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은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다른 겁니다. 두 개입니다. 특별 이익을 제공하는 거, 특별 이익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이렇게 두 개가 나눠져 있다. 여기 지금 보면 특별 이익을 제공하는 게 있고 특별 이익 제공을 약속하는 게 있어요.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험회사의 특별 이익 제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험회사가 우리 모집인들을 통해서 그런 예를 들어서 연납보험료나 특별이익 제공을 금액을 뭐 이렇게 정해주는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재금이 200만 원에서 5천만 원. 크죠? 5천만 원. 보험회사니까 큽니다. 그 다음에 모집 종사자의 특별이익 제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저격보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납보험료의 50%나 3만 원. 그죠? 3만 원보다 적은 금액 이상을 큰 금액을 제공해주면 특별이익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제재금은 100만 원에서 3천만 원. 아까 우리가 실은 특별이익 제공해서 보험업법에서 위반했을 경우는 얼마였습니까? 네, 3천만 원 이하. 그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보다는 좀 약하지만 우리가 특별 이익을 제공하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최고 5천만 원에서 최고 1천만 원, 그러니까 최고 5천만 원에서 최저 100만 원의 범위까지 그런 제재금을 부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벌금이 아니라 제재금을 부과하고 있다.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험계약 경유 처리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보험회사의 임직원이 보험중개사나 보험대리점 설계사, 여기를 경유해서 우리가 임직원이 자기가 안 하고 중개사나 설계사한테 넘겨줘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런 걸 우리가 경유 처리라고 하는데, 이 경유 처리가 되는 상황, 경유 처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경유입니다. 내가 해야 되는 것을 B라고 하는 것을 경유해서 예를 들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우리가 경유 처리 계약이라고 하는데, 보험 계약을 경유 처리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보험회사 임직원이 설계사나 이런 대리점이나 중개사를 경유해서 경유하게 해서 처리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준이 뭐냐면 최저 10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 보험회사에게 이제 우리가 지금 제재금을 부과하는 거고요. 중개사나 설계사가 다른 중개사나 설계사를 경유해서 하는 그런 계약에 대해서는 10만 원에서 1천만 원까지 우리가 제재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제재금도 우리가 기억할 때는 1천만 원 제재금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1천만 원이라고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잘 모르시겠다 그러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1천만 원 이하의 제재금, 이게 정답이 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르시면 나는 못 외웠는데 그러시면 뭐 과태료 같은 게 나오시면 어떻게 해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정답이 될 확률이 높고, 제재금이 나오면 뭐라고요? 1천만 원 이하의 제재금이 정답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천만 원 이하의 제재금 이렇게 기억하시고, 특별 이익에 대해서만큼은 3천만 원 이하의 제재금이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 이익에 대해서만 3천만 원 이하의 제재금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뭐 여러분들이 문제를 골라내시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거라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회사를 모함하거나 허위사실 등을 유포하는 행위, 그 다음에 무자격 모집행위. 아까 우리가 보험업법에서도 무자격자 모집행위를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죠? 해당 보험료, 1년 해당 보험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부분을 과징금으로 부과했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무자격자 모집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저 10만 원에서 최고 3천만 원인데,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제재금액 부과 기준은 대리점 수수료나 모집수당 이런 건데, 하여튼 무자격자한테 모집행위를 하게 되면 우리도 여기서 최고 10만 원에서 3천만 원의 제재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른 회사 보험계약을 부당 인수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쪽에 들어있는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이쪽으로 와라. 그런 걸 우리가 승환계약이라고 하는데, 그런 승환계약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제재금 한도가 3천만 원 한도고, 건당 100만 원입니다. 건당 100만 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재금의 한도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건당은 100만 원 기억하시고요. 일반적으로 제재금의 한도는 1,000만 원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특별이익 제공하는 경우에만 3천만 원. 이 정도 기억하시면 문제를 푸시는데, 정답을 골라내시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자, 보험계약자 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우리가 제3자에 대해서 보험계약자 정보를 제3자 제공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동의를 받아도 우리가 주민번호 같은 경우는 동의를 받아도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자, 보험협회, 개발원, 계약 관련 업무를 위탁한 자 등의 보호계약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보험협회나 개발원 그 다음에 보험계약 관련 업무를 위탁한 자인데요. 금융결제원은 해당이 없습니다. 여기 금융결제원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긴 한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정보, 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시에는 서면 또는 공인전자서명, 유무선 통신에 의한 방법으로 고객에게 당연히 동의를 얻고 제공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타인에게 제공할 때, 제3자에게 제공할 때 타인의 정보를, 제3자의 정보를 제공할 때는 반드시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심지어는 고객의 동의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할 수 없는 게 주민번호라고 얘기했습니다. 조회에 대한 동의. 우리가 중복보험 가입 여부 사전 조회나 그 다음에 보험금 비례 분담 뭐 이런 세부사항 안내에 대해서 동의, 우리가 계약자 조회, 정보의 조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사전 조회하는 거죠. 왜냐하면 중복 보상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보험 계약 정보를 보호해줘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요즘 계약 정보 보호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당연히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제3자 제공에 대해서만큼은 여러분들이 필히 서면 또는 공인 전자서명 또는 유무선 통신에 의해서 동의를 받고 제공을 해줘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복보험이나 비례 부담금으로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조회에 대한 당연히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동의를 사전에 구해야 된다. 아까 의료비 그 지원 동의서 진구하듯이 반드시 우리가 이런 중복보험 가입 여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계약 정보에 대해서 조회에 대해서는 동의를 미리 얻으셔야 된다. 그러니까 계약자 정보를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뭐예요? 이제는 반드시 동의를 얻어야 된다. 동의를 얻으셔야 되고 그러한 방법은 서면이나 공인전자서명, 유무선 통신에 의해서 우리가 고객의 동의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품 소개 등 영업 목적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이나 여기서 조금 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들이 정보 제공 동의한 것을 당연히 처리할 수 있죠. 내가 정보 동의했지만 나 그건 이제 다시 내 정보 달라. 나 처리한다. 나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처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처리할 수 없다가 아니라 처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개인 식별 정보 제공 이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개인 식별, 개인을 구분할 수 있는 거니까 성명이나 그죠? 주소,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성별, 취미 이런 건 상관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개인 식별을 하는 그런 개인 식별 정보에 해당하는 거, 해당하지 않는 거.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이 여기서 우리 보험계약 정보의 보호에 대해서는 요 내용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 내용하고 요 뒤에 반드시 여러분들 이 개인정보라고 하는 것을 파기를 해야 되는데 파기할 때 뭐 사본을 저장한다 이런 용어들은 다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체 저장할 수 없고요. 저장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사본이든 복사본이든 뭐든 반드시 파쇄 또는 영구 삭제를 해야 됩니다. 파쇄 또는 소각 내지는 영구 삭제를 해야 된다. 아시겠죠? 영구 삭제입니다. 일시적으로 저장을 뭐 삭제한다 이런 게 아니라 영구 삭제해야 된다. 개인정보는 영구 삭제해야 되고 아니면은 파쇄 또는 소각해야 된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 개인 식별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거 뭐 취미라든지 이런 것들은 개인 식별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장애인 보험 가입 차별 금지가 있습니다. 장애인 보험 가입 차별 금지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우리가 보험 모집을 하는데 사람의 차별을 하면 안 되잖아요. 특히나 이제 장애인처럼 우리보다 조금 정상적인 그런 활동을 하기 어려운 그런 좀 핸디캡이 있는 경우인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차별을 한다거나 보험 상품을 가입하는 데 있어서 안 된다고 한다거나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 건강 상태 같은 것들을 그 과하게 뭐 요구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계약 뭐 청약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아유 뭐 귀찮아서 아니면 그거 장애인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여러분들이 그 거절을 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이런 것을 거절했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그렇게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아주 과하게 처벌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장애인이라고 해서 장애인이 보험가입에 대해서는 일반인하고 동일한 프로세스를 가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런 그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모든 그런 조건들을 맞춰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는요, 우리 장애인 차별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동일하게입니다. 동일하게. 모든 절차를 동일하게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가장 키워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 이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집 질서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우리가 보험업법과 금소법에서 정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 손해보험 그 상호 협정에 의해서 공정 경쟁하겠다라고 하는 협정에 의해서 자율 규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 규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제재금이 부과되는 거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제재금의 그 부담 한도에 대해서는 특별 이익 제공만 3천만 원 한도에 제재금이 부과되고 나머지는 1천만 원 이하의 제재금이 부과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건당 제재금의 한도는 뭐 여러 가지 금액이 있겠지만 건당 제재금은 보통 건당 100만 원이 제재금으로 부과되고 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장애인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일반인과 동일하게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그런 모든 과정 절차를 준수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차별 금지가 돼서 위반도 되지만 여기서는 지금 법을 위반한 거기 때문에 징역 내지는 벌금이에요. 아주 강하게 처벌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지키셔야 되는 것이 결국은 다 뭐라고요? 예, 완전 판매라고 하는 완전 판매를 이루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완전 판매라고 하는 것은 꼭 법이 있어서 또는 규정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키셔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내용이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고요. 다 기억하지 못하셔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항수를 그 지문들을 잘 읽어보시면 틀린 지문들을 골라내시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2편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